자, 보리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의 구조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의 편리를 위해서 좀 자료를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나름 요거 제작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일단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눠줬죠.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눠줬고 여기 또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그 네 파트로 나누면 어떤 단계가 됩니까?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면 서론, 본론, 결론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네 파트일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기, 승, 전, 결로 가면 되겠죠. 그죠? 기, 승, 전, 결로 간다. 자, 기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라는 건 일어날 기자. 일어난다. 이제 막 뭔가 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 더 발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이라는 거는 이 이제 승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 전환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그 사물이든 무슨 현상이든지 간에 이치가 그런 거예요. 어떤 절정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뭔가 전환이 되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오거나 끝이 나거나 맺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승 그 다음에 전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래 이 시가 원시는 한시라고 했죠. 한시. 12줄짜리 한시인데 자, 한시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는 4줄짜리, 8줄짜리, 뭐 12줄짜리에서 무조건 짝수로 되어 있어요. 짝수로. 그래서 2줄씩, 뭐 1줄씩, 뭐 4줄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짝수로 돼서 기승전결로 딱 4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기부터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자로 세. 자, 지난 시간에 요 막걸리랑 보리밥이랑 뭐 여기 도리깨도 그렇고 농민들의 어떤 일상적인 언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그 막걸리랑 보리밥은 농민의 일상적 언어이면서 또 어떤 농민의 소박한 삶, 농민의 소박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민들은 쌀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쌀은 굉장히 귀한 곡물이었고 보리밥. 그리고 막걸리, 양반들 여러분 사극 같은데 보면 이렇게 양반들 앉아가지고 이제 술 따르고 하면 그 좀 맑은 그 술 같은 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를 청주라 그러고 요 막걸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젖빛처럼 뿌옇고라고 해가지고 약간 탁한, 그래서 막걸리 같은 경우를 탁주라고 합니다. 탁주. 그래서 이제 탁주는 주로 이제 서민들이 먹었던 그런 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걸리와 보리밥은 농민의 어떤 소박한 삶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그래서 요 기 부분에서 보면 농민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뭔가 관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 이 시를 쓴 사람이 정약용이고, 이분이 실학자라고 했잖아요. 실학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거.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어떤 학문을 하는 게 실학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정약용 선생님이 다방면으로 다 모든 학문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 현상이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간에 이분은 과학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판단을 하기 전에 일단 팩트를 보고서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과학자적인 정신이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학자적인 면이 이 보리타작이라는 시에 잘 나타난다. 특히 초반에 그 농민들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학과 대립되는 게 어떤 학문이라고 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성리학이라고 했잖아요.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기반한다기보다도 사실 이전에 먼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 같은 경우에 이기론이라고 해가지고 만물은 이로 되어 있다 또는 기로 되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사전에 그 이전에 뭔가 본인들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그거를 토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자와 실학자의 어떤 이런 관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이가. 그런데 이 보리타작이라는 시는 그러한 실학자적인 관찰자, 과학자로서의 팩트에 기반한 그런 과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여기 보면 이제 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그리고 여기 보면 보리밥 높기가 한 자루세. 뭐 밥 먹자마자 막 마당에 나가서 이제 막 일하고 막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농민의 소박한 삶이면서 동시에 농민의 어떤 건강한 삶을 보여주는 거죠. 농민들의 건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기 부분에선 대체로 어떤 이미지가 압도적입니까? 굉장히 시각적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실학자적인 면모 그게 뭡니까? 관찰. 굉장히 세밀하게 어떤 팩트를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 부분을 보겠습니다. 승 부분을 보면 옹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자, 여기서는 청각적 이미지가 들어가죠. 청각적 이미지. 자, 그러면 이게 왜 승이냐? 여기서 보면은 뭔가 흥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옹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춰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자, 요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요거는 무슨 이미지입니까? 그렇죠. 요거는 시각적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청각적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죠?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절정으로 가는 거죠. 노동을 하면서 이게 반복적인 노동을 여러 명이 그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자체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흥이 나오는 거죠. 흥. 그래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흥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흥을 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막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죠?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자, 보이느니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자, 이게
보리티끌이 가득 차가지고 막 지붕 위까지 이제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보리타작하는 그 상황에 대한 굉장히 사실적인,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시각적인, 그죠? 시각적인 그런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쫙 절정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그렇게 절정으로 그 노동하면서 그 분위기가 막 고조되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이 작가 정약용 같은 경우도 같이 기분이 이제 막 업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승까지도 역시 대부분은 관찰입니다. 그죠? 본인의 어떤 마음이랄까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죠? 다 관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에서 승까지 해서 쫙 올라갔습니다. 감정이 쫙 고조되면서 이제 전이 오는 거죠. 전. 이제 뭔가 전환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관찰을 해서 쫙 이렇게 이제 뭔가가 쫙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불현듯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의외로 농민들이 굉장히 즐겁게 노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도 노동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도 이 단순 노동을 의외로 좋아합니다. 선생님 뭐 청소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가끔 이제 한번 청소를 하면은 좀 빡세게 합니다. 빡세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흥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빡세게 하고 그리고 뭐 고사리 꺾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올해는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바빠가지고 우리 강아지 때문에 개 때문에 하도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봄에는 이제 주말마다 해서 고사리 거꾸로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인 노동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막 반복하다 보면 그게 무아지경 무아지경이 돼서 막 집에 가서 누우면 막 고사리가 아른거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라는 거는 계속 뭔가를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서 묘한 그런 쾌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오히려 편안해지고 반복된 노동을 통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막 진짜 그 노동을 하면서 거의 무아지경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놓여되지 않았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었죠. 육체와 정신의 어떤 조화와 통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게 뭔가 조금 찝찝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 한문이 원문에 이제 옆에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뭐 해석된 걸로만 보기 때문에, 요 해석이 과연 제대로 된 건가 좀 찝찝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문 선생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요게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문의를 했는데 한문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요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라는 거는 요 그 보리타작이라는 원시를 해석하신 분이 이런 걸 의역이라고 하죠. 약간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100% 똑같이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좀 가미해가지고 살짝 바꿔주는 번역 그런 걸 이제 의역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는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의역을 한 것 같고 원래 직역을 하면 곧대로 해석을 하자면 마음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1번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2번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전체 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2번이 더 맞지 않을까. 마음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즐기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양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하다라고만 생각한 이 농민들이 오히려 더 좀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물질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반면에 자기 자신은 출세와 그 다음에 어떤 양반으로서의 어떤 체면과,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런 거에 얽매여가지고 출세해야 되고, 많은 뭐 재산을 모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농민들은 그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어떤 그 큰 깨달음, 큰 깨달음을 이제 전에서 이제 얻은 거죠. 그죠? 전에서 얻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와 승까지는 관찰이고, 저는 인식입니다. 농민은, 어떤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구나. 물질로부터 어떤 자유로운 어떤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요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요런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농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새로운 인식. 자, 그러면서 이제 결을 보겠습니다. 결을 보면,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이 낙원의 원래의 뜻은 완벽한 어떤 이상 세계, 그런 걸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서양의 낙원은 뭡니까? 서양의 낙원은, 서양은 주로 이제 기독교 문화니까 천국, 혹은 뭐 유토피아, 이런 게 낙원이고, 동양의 낙원이라고 하면, 무릉도원, 이런 게 낙원이죠. 완벽한 어떤 세계를 낙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낙원은 그런 의미와는 다르죠.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낙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보리타작하는 바로 이곳이 바로 낙원이다. 그러니까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노동하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이곳이 낙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약용이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분쟁에 휘말려서 얼마나 많은 비극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양반들의 출세지향적이고, 그리고 막 그런 정적들끼리 싸우고 하는 건 다 그런 어떤 권력과 명예, 돈을 얻기 위한 그런 쟁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결에서 낙원이 먼 곳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정약용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요 해서, 이 벼슬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선생님은 이제 초반부터 정약용의 시다라고 막 이제 딱 선언을 하면서 이제 들어갔지만, 그런 어떤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딱 시만 봤을 때는 이 벼슬길이라는 요 단어가 주는 어떤 이 시에 대한 힌트가 있죠. 그 힌트가 뭡니까? 이 시의 화자가 어떤 사람이다. 이 시의 화자가 양반이라는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뭐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리요 하면서 여기에서 뭡니까? 자아 성찰. 내가 이런 어떤 출세와 정치적인 분쟁에 얽매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돈과 명예와 출세로부터 내가 더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은 뭘 하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동 뭡니까?
공부를 하셨겠죠. 그죠? 그러면서 즐겁게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무려 500권 이상의 책을 저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은 뭐냐? 결은 이제 우리가 기는 관찰, 승도 관찰, 저는 인식. 그럼 결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결은 반성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반성.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밑에 선생님이 필기를 제대로 잘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미리 좀 이렇게 정리를 몇 가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특징 1, 2, 3, 4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상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거를 강화했는가? 일상적 언어를 이제 뭐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겠죠. 생동감. 생동감과 그 다음에 마치 그 진짜 보리타작하는 그런 곳에 직접 자기가 있는 듯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면 현장감. 현장감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현장감을 강화했다. 아니면은 뭐 사실성을 강화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동적 이미지, 그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그런 움직임, 강렬하고 즐거운 그런 동적인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시에 반영된 사상이 뭐냐 하면 뭡니까? 선생님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실학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사상.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사상 뭐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상, 그죠? 민족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또 무슨 사상이 있을까요? 어쨌든 뭐 그런 생태주의 사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건 어떤 생각에 일관된 어떤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일관된 체계. 그러면 어떤 그 사상을 갖고 있으면 그 사상이 여러 가지에 다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라는 분은 실학자잖아요. 그러면 이 실학적인 사상이 그의 어떤 문학에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건축을 할 때도 반영이 되고, 그가 뭐 정치를 할 때도 반영이 되고, 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상 같은 게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윤동주의 시는 쉽게 쓰여진 시는 무슨 사상일까요? 우리가 굳이 사상을 따지자면 민족주의 사상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어떤 기본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무슨 의식을 반영하고 있느냐. 조선 후기에 첫 시간에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죠.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의병들이 막 일어나고, 그죠? 이제는 어떤 지배층의 어떤 무능과 부패에 이 부패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평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무조건 맹종하고 복종했던 그런 당시 양반들에게 이렇게 비판적인 의식을 이렇게 막 갖게 되는 거. 그런 거를 무슨 의식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평민의식입니다. 평민의식. 평민의식은 노예의식이 아닙니다. 평민이라는 거는 양반은 아니지만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품위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하면 네 가지 계급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사, 농, 공, 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사라는 거는 선비죠. 제일 윗계급. 그죠? 그 다음이 농이에요. 이게 농부입니다. 농민. 농민이 두 번째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면 수공업자,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이고 제일 밑에 있었던 게 상인입니다.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밑으로 이렇게 봤었던 거예요. 그러면 산원공상 밑으로 있었던 게 얘가 노비죠. 노비. 노비 뭐 백정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산업공상 더 밑에 있었던 천민 계급에 들어가는 거고, 그 농민들은 두 번째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평민 의식은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농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농사를 해서 다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자부심을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의식, 그 다음에 심지어 농민들을 감탄하고 농민을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조선 후기의 평민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1학년 때 많이 했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자, 아이고, 잘 안 써지네. 자, 갈래. 자, 이 시의 갈래는 일단 한시. 그죠? 한시고. 자, 한시는, 무조건 짝수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요 오른쪽에 요거 정리 안 했구나, 요거. 요거, 요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눈 거. 이거 왜 이렇게 나눈지 알겠죠? 첫 번째 파트는 요걸 뭐라고 한다? 선경. 먼저 경치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파트는 후정. 주로, 느낀 점. 그죠? 후정, 선경, 후정, 요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갈래로 가서 한시입니다. 한시. 한시는 무조건 짝수 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시는 무조건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 OX. 자, O입니다. 무조건 짝수로 되어 있고, 무조건 기승전결로 나누고, 무조건 선경, 후정으로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시라는 거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시다. 그래서 이 한시와 같은 시를 아이고 왜 안 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다시 정형시라고 합니다. 정형시. 그리고 자, 우리가 서정시냐 서사시냐 이렇게 나눠보죠. 그러면 서사시라는 건 뭡니까? 어떤 스토리를 다루는 게 서사시잖아요. 그럼 이 보리타작은 서사시인가요? 자, 기본적으로 서사시는 긴 시간을 다뤄야 돼요. 한 뭐 몇 년, 수십 년, 뭐 심지어 수백 년을 다루는 게 이게 서사시고, 이 보리타작이라는 시는 시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민들이 막걸리 먹고 밥 먹고 밥 먹자마자 가서 막 타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봐야 1시간 정도? 그죠? 그 1시간 동안 보리타작하는 그 순간에 본인이 느끼고 보았던 거를 쓴 거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쓴 거기 때문에 이런 시는 서사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서정시가 되겠죠.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이 시의 성격은 일단 상당히 사실적이죠. 리얼한 면이 많다. 그 실학적인 그런 면모, 세밀한 관찰, 사실적인 관찰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화자 자기 자신을 성찰했죠. 성찰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농민들의 모습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뭐 지붕까지 보리티끌이 나르고 있다라든 거, 그다음 보리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고 막 이런 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밥 먹자 도리깨 아니 저기 검게 탄 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는 굉장히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묘사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묘사적이다. 자, 선생님 이거 좀 이게 바꿔가지고 이게 좀 헷갈려요. 관리하기가. 큰일 났다. 지우개. 이럴 수가. 이거 됐었는데. 여기 됐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자, 이제 주제만 정리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자, 주제. 자, 이 시의 주제. 주제는 일단 농민들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건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과 그 다음에 이 농민을 이해하는 거죠. 농민의 이해를 통한 뭡니까?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있다. 자기 삶의 성찰. 자, 이것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조선 후기에 이런 평민의식이 상당히 소중했다. 그 농민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자아 존중감과 자부심,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까지도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존중감, 이런 걸로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지배계층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근현대사를 보면 4.19 혁명 있었죠. 5.18 혁명 있었죠. 87년 그 항쟁이 있었죠. 가장 최근에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 자아 존중감과 자부심이 강한 그런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과 그런 자존심이 있는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또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지금 코로나로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예.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고 투표도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거의 바뀌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엉망이다 보니까 사실상 국민들이 살기가 힘든 거죠. 예.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보리타작에 나오는 이 농민들 우리 조상들입니다. 예. 굉장히 건강하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건강한 농민들이라는 거.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 자, 돌아가서,
교과서를 다시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과제를 할 겁니다. 과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요 사람들이 뭔가 타작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타작을 하고 있고, 여기 요 양반이 요걸 보고 있습니다. 요 그림으로 보자면 정약용의 보리타작이라는 시와 좀 얼추 비슷한 면이 있죠. 비슷한 면이 있지만 뭔가 좀 다르죠. 보리타작의 그 양반은 이 농민들이 이렇게 그 노동하는 모습을 요런 자세로 보고 있었을까요? 정약용이? 그런 것 같진 않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리타작이라는 시와 요 그림을 이제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뭐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보리타작의 그 양반은 농민들을 진지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그림에서의 양반은 이 그림에서의 양반은 그러진 않고 있죠. 굉장히 거만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양반이 아랫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할 건 뭐냐면 요거를 요 말풍선을 넣는 거예요. 말풍선을. 그러면 어떻게 어디 번호를 어떻게 매길까요? 자, 이렇게 요 순서로 매길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겨 가지고 1번 1하고 그다음에 요 사람이 하는 말 여러분이 상상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다음에 요 2번은 양반이 하는 말이죠. 양반이 요 못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다음에 3번은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다음에 4번도 이렇게 본인들이 상상해서 한번 1, 2, 3, 4 해가지고 써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선생님이 쓴 거 한번 읽어줄까요? 선생님 1번은 이렇게 썼습니다. 1번은 얘가 이렇게 뭔가 좀 표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양반 팔자가 좋긴 좋네.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얘는 막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얼른 마치고 막걸리 마셔야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은 뭔가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똑바로들 혀 양반이 지켜보고 있을게.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얘 굉장히 좀 거만한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니들 고생이 많구나. 양반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뭐 요 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꼭 제출해 주세요.